퇴직 2년차, 저는 너무 행복하게 잘 놀고 있습니다. 집안일도 하고 취미생활을 즐기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돈을 벌 생각은 하지 않고 아껴 쓰면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퇴직 후 무료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퇴직 후의 삶은 전적으로 본인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퇴직 후에도 얼마든지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혹시 퇴직 후의 삶이 무료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쏟았다면 이제는 그 돈으로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사서 삶을 즐길 시간입니다.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퇴직 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처럼 퇴직 후의 삶을 즐기는 사람도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퇴직 후의 삶을 계획해 보세요. 분명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놀아보자. 큰 소리 쳤던 퇴직자들, 그들의 찐 라이프 스토리. 혹시 퇴직하면 늘어지게 늦잠 자고 해외여행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신선 노름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만난 퇴직자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퇴직 후 삶이 마냥 즐겁고 여유롭기만 한 건 아니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고 외로움에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욱 활기찬 인생 2막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례 1 은퇴? 나에겐 새로운 시작일 뿐. 60대 김 사장님의 인생 역전 드라마. 30년 넘게 한 회사에 몸 바쳐 일했던 김 사장님. 퇴직 후 그토록 바라던 자유를 만끽하며 세계 곳곳을 누비는 여행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나자 문득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들른 시골 마을에서 작은 폐교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꿈을 선물하면 어떨까? 결심이 선 김 사장님은 망설임 없이 폐교를 매입하고 도서관 리모델링에 뛰어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책장을 만들고 책을 기증받았습니다. 마침내 작은 시골 마을에 아담하고 따뜻한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도서관을 찾아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 사장님은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보며 삶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은퇴 후 오히려 더 바빠졌지만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사례 2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기쁨. 50대 박 여사님의 힐링 가드닝.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온 박 여사님. 퇴직한 남편과 함께 여유로운 노후를 꿈꿨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 보니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TV에서 본 가드닝 프로그램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에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하나씩 배워가며 텃밭을 가꾸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싱싱한 채소를 수확해 먹는 기쁨은 물론 텃밭을 가꾸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게다가 이웃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며 소통하는 즐거움까지 얻었습니다. 텃밭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텃밭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요. 사례 3 나눔으로 채워지는 행복. 70대 이 선생님의 재능 기부. 40년 넘게 교직에 몸담았던 이 선생님. 퇴직 후 편안한 노후를 즐기려 했지만 왠지 모를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던 중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아이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고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은 이 선생님을 할아버지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이 선생님은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삶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이들 덕분에 제 삶이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가진 것을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인생 2막 당신의 선택은?
퇴직 후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욱 활기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퇴직자분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사회에 기여하며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응원합니다. 혹시 퇴직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인생 2막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단독 퇴직 후 폐교에서 인생 2막 연 김 사장님, 아이들 웃음이 내 행복 비결.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 55 뉴스에서는 퇴직 후 폐교를 인수해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지역 사회에 희망을 전하는 한 60대 남성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30년 넘게 대기업에 몸담았던 김호호 씨는 퇴직 후 무료함을 느끼다 우연히 방문한 시골 마을에서 폐교를 발견하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찾았습니다. 지금부터 김 씨의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화면 전환 폐교를 개조한 아담한 도서관 전경. 푸른 하늘 아래 작은 시골 마을에 자리 잡은 아담한 도서관. 따스한 햇살이 책장에 꽂힌 책들을 비추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곳은 60대 김호호 씨가 퇴직 후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만든 공간입니다. 인터뷰 김호호 씨. 솔직히 말해서 퇴직하고 처음 몇 달은 너무 좋았죠.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실컷 다니고 늦잠도 자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허함이 밀려오더라고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화면 전환 김 씨의 젊은 시절 사진과 회사 생활 모습. 김 씨는 30년 넘게 대기업에서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회사의 성장에 기여했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갖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 찾아온 자유는 달콤했지만 동시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인터뷰 김호호 씨.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이 마을에 들렀다가 폐교를 보게 됐어요. 순간 여기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번뜩 떠올랐죠. 아이들에게 꿈을 선물하고 싶었어요. 화면 전환 폐교 리모델링 과정. 김 씨는 망설임 없이 폐교를 매입하고 리모델링에 착수했습니다. 낡고 허름했던 폐교는 김 씨의 손길을 거쳐 아늑하고 따뜻한 도서관으로 변신했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김 씨의 열정에 감동해 책장을 만들고 책을 기증하는 등 도서관 건립에 힘을 보탰습니다. 인터뷰 마을 주민. 김 사장님 덕분에 우리 마을에 이렇게 좋은 도서관이 생겼어요. 아이들이 책 읽는 모습을 보면 너무 뿌듯하고 마을 분위기도 한층 밝아졌어요. 화면 전환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아이들 모습. 마침내 문을 연 도서관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도서관을 찾아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터뷰 도서관 이용 학생. 도서관이 생기기 전에는 심심할 때 할 게 없었는데 이제는 도서관에 와서 책도 읽고 친구들과 놀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인터뷰 김호호 씨. 아이들이 책을 읽고 꿈을 키우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힘들 때도 있지만 아이들의 웃음을 보면 힘이 나요. 이제는 도서관 없이는 제 삶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화면 전환 김 씨와 아이들이 함께 웃는 모습. 김 씨는 퇴직 후 오히려 더 바빠졌지만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며 사회에 기여하고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삶에 큰 보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클로징 멘트. 김호호 씨의 이야기는 퇴직 후 삶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김 씨처럼 자신의 경험과 재능을 살려 사회에 기여하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찾아 도전하는 퇴직자들이 더욱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55 뉴스 55 기자였습니다. 55 전문가, 칼럼 퇴직 후 재능 기부로 인생 황금기 맞은 이 선생님, 나눔이 곧 행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늘은 퇴직 후 재능 기부를 통해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고 더욱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70대 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40년 넘게 교직에 몸담았던 이 선생님은 퇴직 후 찾아온 공허함을 극복하고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퇴직 후 삶의 방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고
나눔의 가치를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된 삶. 이 선생님은 퇴직 후 편안한 노후를 꿈꿨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40년 넘게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몰두했던 이 선생님에게 갑자기 찾아온 여유는 오히려 공허함과 무료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퇴직하고 처음에는 너무 좋았죠.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다니고 늦잠도 자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불안하고 초조해지더라고요. 이 선생님은 삶의 의미를 되찾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아이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선생님이라 불리며 아이들과 함께 성장. 이 선생님은 망설임 끝에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교직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고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은 이 선생님을 할아버지 선생님이라 부르며 따랐고 이 선생님은 아이들의 순수함과 열정에 감동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제 마음도 점점 따뜻해졌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제잘거림은 제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죠. 이 선생님은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삶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모습은 이 선생님에게 큰 기쁨을 선물했습니다. 나눔으로 채워지는 행복, 재능 기부의 가치. 이 선생님은 재능 기부를 통해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과정에서 삶의 활력을 되찾고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이들 덕분에 제 삶이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가진 것을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이 선생님의 이야기는 퇴직 후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재능을 살려 사회에 기여하고 나눔을 통해 삶의 의미를 되찾는 것은 퇴직 후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전문가 칼럼. 이 선생님의 사례는 퇴직 후 재능 기부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재능 기부는 퇴직자에게는 삶의 활력과 보람을, 사회에는 필요한 인적 자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퇴직 후 삶의 방향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재능 기부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재능을 살려 사회에 기여하고 나눔을 통해 삶의 의미를 되찾는 것은 퇴직 후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선생님처럼 퇴직 후에도 자신의 재능을 나누며 사회에 기여하는 분들이 더욱 많아지길 바랍니다. 놀아보자. 큰소리 쳤던 퇴직자들, 그들의 찐 라이프 스토리 과학적 근거와 이론으로 풀어보기. 퇴직 후 삶 마냥 즐겁고 여유롭기만 할까요? 이제 놀아보자. 큰소리 뻥뻥 치던 퇴직자들, 그들의 삶은 과연 어떨까요? 오늘은 과학적 근거와 이론을 바탕으로 그들의 찐 라이프 스토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 퇴직 후 행복, 롤러코스터를 탄다. 퇴직 후 행복감은 유자, 곡선을 그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를 만끽하며 행복감이 상승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료함, 사회적 고립, 경제적 불안 등으로 행복감이 하락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활동을 찾고 적응하면서 행복감은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립니다. 과학적 근거. 쾌락 적응 이론. 허다닉 트레드밀 시리. 사람은 좋은 일이 생겨도 시간이 지나면 원래의 행복 수준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퇴직 초기의 행복감도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활동 이론. 액티버티 시리.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느낍니다. 퇴직 후에도 새로운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퇴직 후 뇌는 늙지 않는다. 퇴직 후에도 뇌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새로운 경험과 학습을 통해 뇌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 뇌 가소성 NeuroPlasticity. 뇌는 외부 자극에 반응하여 신경 연결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기능을 습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지 앱이 카그니티브 리저브 교육 수준,
직업 경험, 독서 등 다양한 인지 활동을 통해 뇌 기능을 유지하고 뇌질환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3. 퇴직 후 관계 행복의 열쇠. 퇴직 후 사회적 관계는 행복과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 등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과학적 근거. 사회적 지지 이론 소셜 서포트 실이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옥시토신, 아크서토선,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호르몬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퇴직자들의 찐 라이프 스토리. 사례 1. 새로운 도전으로 삶의 활력을 되찾은 김 사장님. 30년간 대기업 임원으로 일했던 김 사장님은 퇴직 후 무료함을 느끼다 우연히 폐교를 발견하고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도서관은 김 사장님에게 새로운 삶의 목표와 활력을 선물했습니다. 사례 2. 텃밭 가꾸기로 건강과 행복을 찾은 박 여사님.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온 박 여사님은 퇴직 후 텃밭 가꾸기를 시작했습니다. 텃밭에서 땀 흘리며 농작물을 키우는 과정은 박 여사님에게 건강과 행복을 선물했습니다. 사례 3. 재능 기부로 삶의 보람을 느끼는 이 선생님. 40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이 선생님은 퇴직 후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과정은 이 선생님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선물했습니다. 추천 도서. 나는 퇴직이 두렵지 않다. 린다 프리드먼. 퇴직 후 삶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과 다양한 사례를 통해 퇴직 후 삶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100세 시대 행복한 삶을 위한 뇌 건강 데니얼.G. 에이맨. 뇌 건강의 중요성과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아. 사라 베이크웰. 혼자 사는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결론. 퇴직 후 삶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과학적 근거와 이론을 바탕으로 퇴직 후 삶을 준비하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욱 활기찬 인생 2막을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은퇴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래도록 꿈꿔온 자유로운 삶을 기대하며 은퇴를 준비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은퇴 후 예상치 못한 문제들로 인해 삶의 균형을 잃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은퇴 준비가 부족하거나 서로의 기대와 현실이 맞지 않을 때 그 충격은 더욱 큽니다. 은퇴 후 행복한 노후라는 이상은 상상 속의 이야기일 뿐 준비 부족이나 삶의 변화에 대한 불안으로 많은 부부들이 예상치 못한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충격적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70% 부부, 은퇴 후 이처럼 처참하게 무너진다. 그 충격적인 이유는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생활을 꿈꿉니다. 이제 더 이상 아침 일찍 일어나 회사에 가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대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믿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은퇴 후 부부 간의 갈등이나 경제적 어려움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부가 은퇴 후의 삶을 꿈꾸지만 실제로 은퇴 후의 현실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1. 이혼 위기에 처한 김씨 부부. 김씨는 55세에 은퇴를 맞이한 후 아내와 함께 오랜만에 여행을 떠나며 꿈에 그리던 자유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은퇴 후 삶은 금방 균열이 생겼습니다. 김씨는 자신의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생각에 자주 외출을 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지만 아내는 여전히 가사와 일상적인 일들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기대가 충돌했고 김씨는 아내에게 나도 이제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동안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가사에 몰두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삶의 방식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은퇴 후 평화롭기를 기대한 그들의 관계는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경제적 준비나 생활에 대한 대화를 제대로 나누지 않고 은퇴를 맞이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대와 현실 차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사례 2. 재정 문제로 고민하는 박씨 부부.
박 씨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한 후 은퇴를 했습니다. 그동안 아내와 함께 자녀 교육과 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은퇴 후에는 더 이상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박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퇴 직후 예상보다 큰 의료비와 예기치 않은 지출이 발생한 것입니다. 은퇴 전에도 소비를 줄이고 적금을 넣으며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가 준비한 금액은 지금의 생활비와 맞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경제적 계획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고 박 씨 역시 그동안 일이 바빠서 은퇴 후 재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점점 더 재정적 어려움에 부딪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부부 사이의 대화도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은퇴 후 부부가 재정 문제로 갈등을 겪는 상황은 실제로 매우 흔한 일이죠. 사례 3. 대화 부족으로 인한 불만을 쌓은 이 씨 부부. 이 씨는 은퇴 후 매일 아침 산책을 즐기고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내 역시 은퇴 후에는 자신의 시간을 가지며 취미 활동을 더 많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면서 그들의 일상은 점점 지루해졌습니다. 이 씨는 아내와 자주 대화할 시간을 가지지 못했고 아내는 자신의 취미와 관심사를 이야기하려 했지만 이 씨는 일에 집중하거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점차 서로에게 무관심해졌고 각자 다른 취미와 활동을 하면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씨 부부는 은퇴 후 서로의 기대와 요구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생각들이 충돌하며 갈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은퇴 후 부부가 겪는 갈등의 주된 원인. 경제적 준비 부족. 은퇴 후의 경제적 준비가 부족하면 예상치 못한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 쉴 수 있는 시간을 꿈꾸지만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는 미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에는 일에 대한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의료비나 예기치 않은 지출로 인한 재정적 압박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문제는 부부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소통 부족. 은퇴 후 서로 다른 기대를 갖고 있는 부부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계속해서 활동적이고 사회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 차이가 있을 때 부부 간의 대화와 소통이 부족하면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 후에는 서로의 기대와 우려를 충분히 공유하고 서로의 삶에 대해 함께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체된 일상. 은퇴 후 활동이 줄어들고 일상의 변화가 생기면 부부 간의 관계가 정체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각자 바쁘게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독립적인 시간이 필요했지만 은퇴 후에는 하루하루가 반복되고 서로의 존재가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며 피로감이 쌓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의 관심을 돌려주고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함께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한 해결책. 경제적 준비 철저히 하기. 은퇴 후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택 마련, 의료비, 생활비 등 여러 측면에서의 준비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은퇴 전에는 재정 계획을 세우고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는 등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호 소통을 강화하기. 은퇴 후에는 서로의 기대와 요구를 충분히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 원하는 삶의 모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화로 풀어나가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부부는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취미 활동을 찾아보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활동적인 생활 유지하기. 은퇴 후에도 규칙적인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활발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만히 집에만 있으면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함께 자주 외출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의 삶은 모두가 꿈꾸는 자유로운 시간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준비가 부족하거나 서로 다른 기대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준비, 상호소통, 활발한 활동 등을 통해 이러한 갈등을 예방하고 행복한 은퇴 후 삶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은퇴 후에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부부간의 이해와 준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70% 부부, 은퇴 후 이처럼 처참하게 무너진다. 그 충격적인 이유는 은퇴 후 많은 부부들이 예상치 못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평생을 바쳐 일하고 이제 드디어 꿈꾸던 자유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기대했던 그 순간. 그러나 현실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준비가 부족하거나 서로의 기대와 현실이 맞지 않으면 은퇴 후의 삶은 순식간에 위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부부들이 겪는 갈등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 갈등과 생활 방식 차이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은퇴 후 부부들은 이렇게 처참한 결과를 맞이할까요? 1. 경제적 준비 부족, 예상 외의 재정적 위기.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경제적 준비 부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도 다 마련되어 있고 자녀들도 경제적 독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특히 의료비와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경우 은퇴 후의 재정 상태는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박 씨 부부는 30년 넘게 대기업에서 일하며 꼬박꼬박 적금을 들고 재정 관리를 철저히 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보다 큰 의료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고혈압과 당뇨 증세가 심해지면서 병원에 자주 가게 되었고 그에 따른 의료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박 씨 부부는 은퇴 전 재정 준비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은퇴 후 생활에 드는 비용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갑작스런 지출로 인해 그들은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은퇴 후 자금만이 아닌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포함하여 충분히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의료비, 긴급한 수리비 등은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2. 부부 간의 기대 차이 그리고 갈등.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는 바로 부부 간의 기대 차이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은퇴 후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즐겁고 여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은 자유롭게 외출하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싶어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집안일이나 가족적인 역할을 계속해서 맡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점차 부부 간의 불만으로 쌓이고 결국 갈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김 씨 부부는 은퇴 후 자유롭게 여행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신만의 취미와 시간을 갖고 싶어 했고 아내는 평소 집안일이나 가족 모임을 더 자주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의 기대를 충분히 소통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집을 떠나려고 했고 아내는 남편의 무관심에 실망하며 갈등이 커졌습니다. 이처럼 부부 간의 기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둘 다 자유로운 시간을 원하겠지만 그 자유의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은 서로의 기대를 제대로 이해하고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해가 없다면 은퇴 후 평화로운 생활은 꿈이 될 수 있습니다. 3. 심리적 갈등과 정체된 일상, 삶의 변화에 대한 준비 부족. 세 번째 이유는 심리적인 갈등입니다. 은퇴 후 사람들은 한동안 바쁘게 일을 하던 일상에서 벗어나 갑자기 빈 시간에 직면하게 됩니다. 갑자기 시간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심리적인 공허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은 자신이 갖고 있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역할이나 사회적 지위가 사라진 뒤 자신감을 잃고 우울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일상적인 변화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은퇴 전에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미리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어떤 취미를 시작할지 미리 정해 놓는다면 그 공백을 메우는데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취미를 공유하거나 서로의 관심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은퇴 후 갈등을 예방하는 실질적인 방법. 은퇴 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경제적 계획을 철저히 세우자. 은퇴 전에는 반드시 경제적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상되는 의료비와 생활비, 그리고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실제로 은퇴 후 생활을 상상하며 계산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기대를 충분히 소통하자. 은퇴 후에는 서로의 기대와 욕구를 분명하게 소통해야 합니다. 단순히 같이 즐겁게 보내자는 막연한 기대는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함께 여행을 가고 싶다면 언제, 어디를 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고 각자 자유로운 시간도 존중해야 합니다. 심리적 준비를 하자. 은퇴 후에는 심리적인 준비도 필요합니다. 내가 할 일이 없으면 무엇을 해야 하지? 라는 고민을 덜기 위해서는 미리 취미를 준비하거나 봉사활동 등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상호 존중과 배려의 자세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존중과 배려입니다. 은퇴 후에는 두 사람 모두 삶의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감정과 필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노력이 없으면 작은 차이가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 준비된 삶이 중요한 이유. 은퇴 후의 삶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충격과 갈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은퇴 후의 삶을 잘 준비하고 서로의 기대를 이해하며 경제적, 심리적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행복한 은퇴 후 생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하면 예상치 못한 갈등과 불안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은퇴 후에도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철저한 준비와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55세 은퇴한 은행원이 선택한 나라. 한 달 생활비 50만 원, 라오스에서 노후를 즐기다. 서론. 예상보다 빠르게 찾아온 은퇴, 그리고 선택의 순간. 나는 아직 일할 수 있을 줄 알았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맞이하는 순간 이런 말을 합니다. 특히 50대 중반에 직장을 그만두게 된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죠. 예상보다 빠르게 찾아온 퇴직 통보, 줄어드는 수입, 여전히 나가는 생활비. 이런 현실을 마주하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누군가는 한국에서 아등바등 생활을 이어가고 누군가는 전혀 다른 삶을 찾아 나섭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후자의 길을 선택한 55세 은퇴한 은행원입니다. 그는 라오스를 선택했고 한 달 생활비 50만 원으로 넉넉한 은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런 생활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는 정말 행복할까요? 라오스를 선택한 이유. 낮은 생활비와 여유로운 삶. 라오스는 동남아시아에서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한번 발을 들이면 이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저렴한 물가. 월 50만 원이면 한국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수준의 생활이 가능합니다. 조용한 환경. 바쁘고 경쟁이 치열한 한국과 달리 라오스 사람들은 여유를 즐깁니다. 간단한 비자 제도, 장기 체류가 상대적으로 쉬워 은퇴자들에게 적합합니다. 이제 라오스로 은퇴 후 이주한 사람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서울에선 월세도 힘들었는데 여기선 생활비 걱정 없이 산다. 전 은행원 55세 김재훈 씨. 김재훈 씨는 서울에서 30년 동안 은행에 다녔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믿었지만 55세에 조기 퇴직을 해야 했습니다. 퇴직금과 약간의 연금이 있었지만 서울에서 계속 살려니 월세와 생활비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유튜브에서 라오스를 접하게 되었고 직접 가본 후 결심했습니다. 서울에선 원룸 월세만 8만 100만 원이었는데 여기선 20만 원 정도면 괜찮은 집을 구할 수 있더라고요. 게다가 물가도 저렴해서 한 달 생활비가 50만 원이면 충분했어요. 김 씨는 아침마다 공원에서 산책하고 저렴한 현지 음식을 먹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은퇴 후에도
돈 걱정하며 살아야 했는데 여기선 돈보다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가 더 중요해졌어요. 은퇴 후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걸 몰랐어요. 사례 이 나는 더 이상 돈을 좇지 않는다. 전 학원 원장 57세 이수정 씨. 이수정 씨는 학원을 운영하며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몸이 점점 지치면서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나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57세에 학원을 정리하고 라오스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어요. 친구들은 거기 가서 뭐 할 거냐고 했지만 막상 와보니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 씨는 라오스에서 매일 시장을 구경하고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보냅니다. 한국에서는 하루 10시간씩 일하고도 불안했는데 여기서는 하루를 충분히 즐길 수 있어요. 삶의 질이 달라졌어요. 사례 3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면? 전 대기업 직원 60세 박영수 씨. 박영수 씨는 대기업에서 일하다 60세에 정년 퇴직했습니다. 한국에서 살려면 연금 외에도 추가 소득이 필요했지만 그는 돈 걱정 없는 은퇴를 원했습니다. 라오스로 오니까 한 달 5,060만 원이면 충분하더라고요. 한국에서라면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만 해도 그 이상 나왔을 텐데 말이죠. 박 씨는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여행객들과 교류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전엔 돈을 벌기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돈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어요. 늦게 깨달았지만 이 선택이 정말 현명했다고 생각해요. 라오스 은퇴 생활 나에게 맞을까? 물론 라오스에서의 삶이 모두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낮은 물가가 매력적이지만 한국과 다른 문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언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영어만 해도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의료 시스템이 한국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건강 관리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돈 걱정 없이 노후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라오스가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당신의 은퇴 후 삶은 어디에서? 김재훈 씨, 이수정 씨, 박영수 씨 모두 은퇴 후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퇴 생활을 꿈꾸고 있나요? 돈 걱정 없이 여유로운 삶을 원한다면? 한국의 높은 생활비가 부담스럽다면? 새로운 환경에서 인생 2막을 즐기고 싶다면? 라오스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곳은 아니지만 우리가 은퇴 후 원하는 삶을 설계하는 데 있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은퇴 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은퇴 후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필수 조건. 라오스에서 한 달 50만 원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돈이 아무리 적게 들어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계획이 무의미해지죠. 라오스처럼 생활비가 저렴한 나라에서 은퇴 생활을 하려면 특히 건강 관리가 필수입니다. 낯선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병에 걸리면 치료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건강하게 오래 사는 핵심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운동하세요, 건강한 음식 드세요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은퇴 후 건강을 지키려면 근육부터 챙겨라.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건강의 핵심이 심장질환 예방이나 혈압 관리라고 생각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근육량 유지가 장수와 직결된다고 강조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사망 위험이 증가한다. 하버드 공중보건대 연구 2018년에 따르면 근육량이 적은 사람은 같은 나이대보다 사망 위험이 최대 40%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낙상 위험이 커지고 한번 넘어지면 골절로 인해 장기간 움직이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노화 속도가 빨라지고 결국 건강이 악화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면역력도 약해지고 각종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근육을 유지하는 방법은? 하루 30분 이상 걷기 운동단, 빨리 걷기가 핵심입니다. 앉아서 할 수 있는 저항 운동 스쿼트, 벽 밀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단백질 섭취 닭고기, 생선, 콩, 두부 등 하루 체중 1kg당 일지 단백질 섭취 권장. 라오스 같은 따뜻한 나라에서는 바깥 활동이 쉬워
근육 유지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꾸준한 운동과 영양 섭취 없이는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없습니다. 2. 은퇴 후 장 건강이 수명을 결정한다. 최근 장내 미생물이 노화와 수명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는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100세 이상 장수한 사람들의 장내 미생물 구조가 젊은 사람들과 유사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장 건강이 나빠지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쉽게 감염에 걸립니다. 체내 염증이 증가하면서 당뇨, 고혈압, 치매 위험이 커집니다. 영양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근육이 감소하고 체력이 저하됩니다. 은퇴 후 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발효식품 섭취 김치, 된장, 요구르트, 나토일본식 청국장, 채소와 식이섬유 섭취 하루 최소 300지 이상의 채소 먹기, 과도한 육류 섭취 피하기 특히 기름진 고기는 장내 유해균을 증가시킴, 매일 78시간 수면이 부족하면 장내 유익균이 줄어든, 라오스처럼 자연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적절한 식습관만 유지해도 장 건강을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맥주와 기름진 음식이 많아 습관적으로 먹다 보면 오히려 장 건강을 해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은퇴 후 치매 예방, 해마를 활성화하라. 은퇴 후 가장 두려운 질병 중 하나가 치매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치매를 예방하는 핵심은 해마의 활성화입니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한 부분인데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위축됩니다. 은퇴 후 매일 같은 패턴으로 생활하면 뇌를 자극할 일이 줄어들면서 해마가 퇴화하기 쉽습니다. 해마를 활성화하려면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한다. 새로운 언어 배우기, 새로운 취미 시작하기. 손을 많이 써야 한다. 그림 그리기, 글쓰기, 퍼즐 맞추기. 소셜 활동 유지하기. 사람들과의 교류가 부족하면 해마가 빠르게 위축됨. 규칙적인 운동 특히 춤, 요가, 태극권 같은 운동이 해마 활성화에 효과적. 은퇴 후 라오스에서 한가한 삶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너무 정적인 생활을 하면 오히려 치매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루틴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동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론 은퇴 후 건강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근육이 사라지면 건강도 사라진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 단백질 섭취. 장 건강이 수명을 결정한다. 발효식품, 채소, 수면 필수. 치매 예방을 위해 뇌를 써라. 새로운 도전, 소셜 활동, 손을 많이 사용. 라오스에서 50만 원으로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을 유지하며 오래 사는 것입니다. 은퇴 후 나는 어디에서 어떻게 건강을 지키며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고민해 보는 것이 진정한 은퇴 준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은퇴 후 건강을 지킬 계획인가요? 60세 정년퇴직 후 2년을 정말 자유롭게 놀았습니다. 매일 늦잠 자고 친구 만나고 여행도 다녀보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이 맛에 은퇴하나 보다 싶었죠. 그런데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더군요. 한두 달 지나니까 하루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면 오늘은 뭘 하지? 하고 막막해졌고 만나는 친구들도 할 얘기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같이 은퇴한 친구들도 다들 비슷했죠. 처음엔 낚시 가자, 등산 가자, 신났다가 금방 지루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비슷했습니다. 돈이야 당장 급하지 않았어요. 정년퇴직금도 받고 연금도 조금씩 나오니까 생활비는 괜찮았죠. 그런데 마음이 허전했어요. 나이 들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는 게 맞나? 괜히 집에서 TV만 보고 있으면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라도 해봐야겠다 싶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사업을 생각했죠. 작은 카페나 분식집 같은 거. 하지만 다들 말리더라고요. 60 넘어서 시작하면 몸이 힘든 건 둘째치고 돈이 너무 들어간다고요. 실제로 제 친구 중 한 명이 61세에 퇴직금으로 치킨집 차렸다가 1년 만에 접었어요. 권리금, 인테리어비, 재료비, 인건비 생각보다 돈이 끝없이 들어가는데 손님은 안 오니까 매달 적자만 쌓인 거예요. 결국 권리금도 못 받고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걸 시작했을까 하면서 한탄하는데 진심으로 남 얘기 같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렌트카 사업을 해보겠다고 돈을 빌렸어요. 은퇴금으로 차 몇 대 뽑아놓고 개인 대여 사업을 해보려 한 건데 막상 코로나 터지고 경기 나빠지니까 예약이 뚝 끊겼습니다. 유지비만 나가서 결국 대출이 늘어났죠. 집 담보대출까지 갔다는 얘기에 다들 말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고 나니까 저도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돈 드는 건 이제 그만두자는 결론이 났어요. 내 돈을 지키는 것도 은퇴 후에는 큰일이더라고요. 그리고 내 몸과 시간을 팔아서라도 조금씩 버는 게 낫지 내 돈을 다 털어넣고 불안에 떠는 건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우연히 본 게 어린이집 차량 운전기사 모집 공고였습니다. 사실 처음엔 자존심이 좀 걸렸어요. 나도 회사에서 부장까지 했는데 어린이집 차를 몰아?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월급이 아주 큰 건 아니지만 안정적이고 아이들 태우고 다니면 내 일상도 규칙적으로 돌아가겠다 싶었어요. 지원하고 바로 연락이 와서 면접 보고 건강검진하고 운전 경력 확인하고 나니 금방 일 시작했어요. 하루 일과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아침에 어린이집 가서 아이들 태우고 각 집에 내려주고 잠깐 쉬었다가 오후에 다시 모시고 돌아오면 끝이에요. 일하면서 놀란 게 있어요. 시간 정말 잘 갑니다. 집에만 있을 때는 하루가 왜 그렇게 안 가던지. 여기서는 애들 인사받고 선생님들이랑 대화 나누고 동네 도는 동안 이런저런 풍경도 보고 하루가 순식간이에요. 아이들이 기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거 보면 기분이 얼마나 좋아지는데요. 게다가 몸이 무리하지도 않아요. 긴 시간 운전하는 게 아니니까 허리도 괜찮고요. 물론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늘 긴장하고 주의는 해야 하지만 그 덕분에 정신이 맑아집니다. 내 나이에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복이에요. 무엇보다 이 일의 가장 큰 매력은 소속감이에요. 집에서 놀 때는 사회랑 끊어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 선생님들과도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학부모들도 가끔 인사 나누고 내 일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기사님 덕분에 아이가 안전하게 다녀서 감사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진심으로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도 무시 못하죠. 물론 사업처럼 대박이 나는 돈은 아니에요. 월급이 크진 않지만 최소한 내 용돈 정도는 됩니다. 커피 사 마시고 친구 만나 술 한잔하고 손자 용돈 조금 쥐어주고 큰 부담 없이 쓰는 여윳돈이 생기니까 가족에게도 눈치 안 보고 좋아요. 또 하나 좋은 점이 있어요. 정년퇴직한 분들 중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해서 그래요. 사람 몸은 쓰라고 있는 건데 은퇴 후에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면 몸이 굳어요. 나도 처음 2년 놀 때 살이 불었어요. 밤늦게까지 TV 보고 술 한잔하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런데 지금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출근 준비하고 아이들 챙기며 신경 쓰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어요.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나이 들어서까지 무슨 일 하냐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말합니다. 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고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요. 일이 곧 건강이고 사회와의 연결이고 내 자존심이에요. 마지막으로 제 조언은 하나입니다. 은퇴 후 사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 돈 들어가는 건 정말 조심하세요. 내 돈 다 쏟아붓고 나서야 이럴 줄 몰랐다 하고 후회하는 분들 정말 많아요. 제 주변에도 동네에도 많아요. 은퇴 후에는 수익보다 리스크가 더 무섭습니다. 그 대신 몸과 시간을 조금만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그리고 사회랑 연결되면서 내 삶에 의미를 주는 일. 이런 걸 찾아보세요. 어린이집 차량 운전이 저한테는 그게 딱 맞았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분명 있을 거예요. 경비, 마을버스, 학원 차량, 학교 스쿨버스, 주차관리, 동네 관공서 심부름 같은 거요. 돈 안 들고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이요. 저도 이제 62세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이 참 좋아요. 매일이 지루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거 아닐까요? 나이 들어서도 나는 아직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그게 돈보다 훨씬 큰 행복입니다. 부디 제 이야기가 은퇴 후 어떻게 살지 고민하시는 분들께
작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조금만 시야를 달리 보면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즐겁고 보람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은퇴했다고 인생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는 위에서 이야기식으로 풀었던 경험담을 바탕으로 좀 더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60세 이후 재취업을 고민하는 분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팁을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역시 말하듯 편하게 읽으시되 내용은 실전 중심으로 도움이 되게 써볼게요. 사실 은퇴 후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다만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그럼 뭘 해야 할까? 이거죠. 경험적으로도 전문가 상담 현장에서도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돈 들어가는 건 피하고 몸과 시간을 투자하는 쪽으로 가자. 이 원칙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은퇴 후 재취업이나 사업 실패에서 가장 흔한 함정이 초기 비용입니다. 소자본 창업도 실제로는 소자본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편의점이나 치킨집도 권리금, 인테리어비, 보증금, 월세, 인건비, 재료비 시작 비용이 5천만 원 넘는 게 허다합니다. 그뿐인가요? 한번 시작하면 매달 고정비가 나가니까 예상보다 매출이 안 나올 땐 순식간에 적자예요. 폐업하면 권리금 못 건지고 나오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실제 한국은행 통계로도 소상공인 자영업 폐업률이 1년 안에 20%, 5년 안에 70% 가까이 돼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는 낙관이 무너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60세 이후 재취업 전략은 투자형이 아니라 노동형입니다. 즉, 내 돈이 아니라 내 몸과 시간을 파는 거예요. 실제 은퇴 후 재취업 사례를 보면 이렇게 나뉩니다. 첫째, 운전 이동 서비스. 어린이집 차량 운전월 8만 150만 원 수준. 학교, 스쿨버스 학원, 셔틀 10만 200만 원 수준, 근무 시간이나 노선에 따라. 마을버스, 시내버스 대형 면허 필요, 정규직이면 20만 300만 원 이상 가능. 장애인 노인 복지관 차량, 운전 파트타임 6만 100만 원 정도. 이런 일들은 비교적 단순하면서도 일정한 수입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와 연결된 느낌이 큽니다. 아이들이 인사하고 학부모와 이야기 나누고 선생님과 소속감을 느끼는 게 은퇴자들 정신 건강에도 좋아요. 다만 중요한 건 안전이 생명입니다. 음주나 약물 복용 문제 없고 꾸준히 건강검진 받고 시력 청력 관리 잘해야 해요. 둘째, 시설 관리 경비 보안. 아파트 경비 200만 원 전후. 빌딩 공공시설 관리 15만 250만 원. 주차 관리 100만 원 내외, 파트타임도 가능. 이쪽 일은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가능하고 안정적입니다. 다만 서류, 심사, 면접에서 인상과 태도가 매우 중요해요. 친절하고 신뢰가 가는 분을 원하기 때문에 깔끔한 복장, 예의 바른 말투가 큰 경쟁력입니다. 셋째, 소규모 행정심부름 배달 서비스. 동네 주민센터, 심부름 알바지 자체 일자리. 시니어 클럽 연계, 단기 근로 한 달 2,040만 원 보조금 성격. 음식 배달마트 심부름 체력 허용 범위 내에서. 이건 소득이 크진 않지만 일상 리듬을 유지하고 사회와의 단절을 막아주는데 효과적이에요. 사실 은퇴 후 우울증 위험이 가장 큰 이유가 할 일과 만날 사람이 없다거든요. 이런 일은 돈이 적게 나와도 가치가 커요. 여기서 중요한 전문가 팁을 몇 가지 더 드릴게요. 1. 구직 채널 활용법. 은퇴 후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다고들 하지만 몰라서 못 쓰는 서비스가 정말 많아요. 워크넷 고용노동부 사이트 5060대 구직 맞춤형 공고 다수. 대한노인의 시니어 클럽 지역별로 노인 일자리 전담. 지자체 일자리센터 구청시청의 별도 상담 창구. 대한적 십자사 운전직 공고 어린이집, 복지관, 병원 등 다양한 노선. 실제로 저도 구직할 때 워크넷에서 검색해서 연락했더니 바로 면접까지 연결됐습니다. 2. 건강관리 필수. 노인 일자리, 특히 운전직이나 경비직은 건강이 1순위입니다. 건강검진 통과 못하면 바로 탈락이에요. 혈압, 당뇨 관리는 필수. 시력, 청력, 정기검사. 약 복용 여부, 졸음 유발 약, 음주 습관 등. 규칙적인 수면 패턴. 저도 운전 일 시작하면서 매년 시력 검사, 혈압 관리 신경 씁니다. 3.
마음가짐 리셋하기. 많은 분들이 내가 무슨 나이에 하고 자존심 때문에 주저합니다. 내가 부장까지 했는데 어린이집 운전을? 경비나 하려고 이 나이까지 공부했나? 이런 생각이 스스로를 가둬요. 그러나 일을 시작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매일 할 일이 생겨서 규칙적인 생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사소한 대화, 인사로 외로움 해소. 몸과 마음이 건강해짐. 실제로 서울시 조사에서도 은퇴자, 재취업 만족도의 1위 이유는 사회적 관계 유지였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에요. 4. 비용 최소화의 원칙. 마지막으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 은퇴 후 창업은 70%가 실패. 초기 투자금은 은퇴 자금에서 영원히 빠져나간다. 리스크는 오롯이 본인 몫. 그래서 전문가들이 늘 말합니다. 돈 드는 사업은 사양하고 돈 안 드는 일자리부터 구해라. 면허 대형, 일종 보통, 지게차 등 있으면 활용. 경비 교육 이수 23일 과정, 5만 원 정도로 경비 자격. 무료 공공직업 교육지 자체 지원. 이렇게 비용 거의 안 들이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은퇴 후 재취업의 목적은 부자 되려고가 아니라 내 삶의 의미와 리듬을 유지하고 나를 지키는 것이에요. 돈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좋고 사람 만나면 더 좋고 몸과 정신이 건강해지면 제일 좋은 거죠. 저는 어린이집 차량 운전을 통해 그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건 누구나 자기 상황에 맞게 찾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 세대가 너무 창업이 답이다 하는 말만 듣고 살아왔지만 사실 은퇴 후에는 작게 일하며 소소하게 살자가 훨씬 현실적이고 행복한 답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나도 뭘 해야 할까 고민하신다면 제 경험이 작은 힌트가 되길 바랍니다. 용기 내서 한 발만 내디디면 생각보다 많은 기회가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같이 나이 들어도 즐겁게 살아요.